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창한 정말 가을 하늘이 쨍한 9월 오픈미팅 강의를 맡게 된 양선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픈미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사랑하는 김금자 총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항상 멋진 길로 안내해 주시는 우리 이재식 대표님, 박승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들 다 하셨나요? 네.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이 귀여운 아이가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엄청 중요한 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눌 주제는 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굿모닝 월드의 정말 명품 제품이죠. 네. 모닝락과 굿모닝 락토바실러스 프로바이오틱스 17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제품을 알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조선시대 임금들이 본 변을 매화라고 했다고 합니다. 매화꽃 아시죠? 네. 조선시대 임금들의 변기는 매화틀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 임금님께서 예쁜 매화를 보시면 그 매화를 냄새 맡고 심지어 맛보기까지 하는 상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을 임금 대접하시나요? 아니면은 똥을 싸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약에 더럽다, 냄새난다 이런 이유로 똥을 그냥 싸버리셨다면 지금부터는 대변을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변은 우리 몸의 모든 건강 상태를 대변해주기 때문에 대변이라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대변을 볼 때 내 몸이 과연 건강한지, 내 몸의 컨디션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모두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변을 어떻게 보고 과연 어떤 대변이 좋은 대변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변을 알려면 먼저 우리의 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장은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9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배배 꼬여 있어서 그렇지 쭉쭉쭉쭉 다 늘리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돌고 돌고 돌아서 항문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9m의 장을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장은 1.5m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길죠. 네. 대장을 쭉쭉 펴면은 가장 큰 장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표면적이 넓다는 뜻이죠. 이 대장 1.5m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있는데요. 이 미생물은 유해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결국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100조 개 중에 70%가 넘는 미생물들이 우리 장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도 70%가 장에 몰려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세포에 해당하는 면역세포가 그 나쁜 균들을 감시하려고 장으로 모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의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에요. 맞아요. 나만 모르고 있지 장은 치열합니다. 지금도 부글부글 거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모든 것이 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절로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장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과일이나 야채, 해조류, 곡류 등에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크게 나눠서 보자면 영양분이 제로,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범주에서는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는 제로 칼로리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도 칼로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서 소화와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칼로리죠. 네. 근데 아무 영양분도 주지 못하는 이 식이섬유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극세사 걸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처음에 극세사 걸레가 나왔을 때 전부 우리 가정주부분들은 다 놀라셨을 거예요. 맞아요. 한번 쓱 닦기만 해도 뭐 머리카락, 뭐 먼지 이런 게 한 번에 싹 빨려 들어가죠. 네. 그런 것처럼 식이섬유는 우리 장에 들어가서 극세사 섬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쁜 것을, 모든 것을 흡착해버립니다. 발암물질, 독소, 또 많이 먹는 것을 방지해주죠. 왜냐하면 식이섬유는 자기 몸의 몇 배의 물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전에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야채나 뭐 미역, 다시마 이런 종류를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포만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식이섬유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면 장에서 좋은 균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당분을 흡수해서 혈당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 당뇨 있으신 분들 식단 관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 절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야채 그런 걸 많이 드시라고 하죠. 네. 신선한 야채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방도 흡수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식이섬유는 극세사 청소포와 같아서 모든 것 나쁜 것을 다 빨아들이고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장 속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왜 우리 예전에 아랫배가 차가우면 엄마가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문질러 주잖아요. 맞아요. 장이 따뜻하면 좋은 균들이 신이 납니다. 그리고 나쁜 균들은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장은 항상 따뜻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을 계속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엄마 손은 약손을 못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가장 따뜻해지는 예를 보면요. 소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소는 지푸라기를 먹죠. 맞아요. 그럼 그 지푸라기들이 같이 밖으로 나옵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소똥을 막 치워놓으셔서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한여름에도 사부로 소똥을 뒤집으면 거기서 김이 올라옵니다. 맞아요. 그 지푸라기들이 따뜻하게 해주는 두엄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 두엄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장 속에 식이섬유가 많으면 장이 스스로 열을 내고 따뜻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성이란 것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양파를 보면 우리가 양파를 먹었을 때 양파는 어떤 찌꺼기가 남는다거나 덩어리가 남는다거나 하지 않죠. 네. 양파는 쉽게 잘 녹아버린단 말이죠. 그럼 얘가 무슨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을까? 얘가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다 녹아버려서 형태는 없지만 그 성분들이 장을 도와주는 거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질긴 섬유질, 그게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는 두 가지가 꼭 같이 있어야지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빠른가요? 아니요. 저희 굿모닝 월드에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좋은 식이섬유. 그 제품이 바로 모닝락입니다. 아침이 즐거워지는 식이섬유입니다. 우리 모닝락은요, 너무 자랑할 게 많은 아이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 또 건강식품, 어떤 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닝락은 100% 천연 제품으로 무인공, 무색소. 당연히 우리 몸에 나쁜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닝락은요, 흡수율이, 수분 흡수력이 엄청납니다. 자기 몸의 40배 정도를 물을 저장하거든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모닝락 한 포 3.5g을 물에 한번 담가놔봤어요. 4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가운데 사진처럼 조금 불었습니다. 12시간 정도 지나면요, 이 작은 알갱이들이 올챙이 마냥 꾸물꾸물꾸물꾸물 커집니다. 이걸 손으로 만져보면 미끌미끌하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딱딱했던 아이들이 물을 자기 몸의 40배를 흡수하면서 미끌미끌해지면서 커집니다. 당연히 변의 양을 늘려주고요. 변을 볼 때 똥꼬가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하죠. 똥꼬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부드럽게 잘 내려가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물변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수분을 이 모닝락이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변에 점점점 형태가 갖춰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락 한 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사과 3개와 맞먹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과 3개보다 더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 요새는 농약이나 환경 문제 때문에 사과를 껍질째 드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사과에 있는 식이섬유는 사과 껍질에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껍질을 벗기고 드신다면 사과 한 5개? 이 정도의 분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앉은 자리에서 사과 5개를 하고 드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강호동이 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닝락 한 봉지에 이 사과 3개에 해당하는 식이섬유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즘 변비 광고를 보시면 굉장히 달라진 걸 느끼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변비 광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는 변비 광고약을 엄청 예쁘고 날씬한 여자 연예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변비 광고를 신구 선생님이 하세요. 신구 선생님 다 아시죠? 네. 이렇게 나와서 춤추시잖아요. 우리 김영옥 사장님하고 이름이 똑같으신 그 탤런트 분이랑 같이 나와서 춤을 추시는데, 요즘 변비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고령화가 된 것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변비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광고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아이고 저 양반 저렇게 훌륭한 양반도 드시는데 나도 변이 잘 안 나오는데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변비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변비약은 결코 변비를 고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고요. 그리고 변비약을 드시지 않으면 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닝락은 자연에서 얻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사리, 나물, 콩나물 이런 식품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비약을 계속 드신 분이라면 한번 모닝락으로 바꿔서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전성 검사를 받았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요즘 건강식품의 기본이고, 이런 게 단 1%라도 들어가 있다면 절대 시중에 나와서는 안 되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보면요, 굉장히 나물 종류가 많습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나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식이섬유를 참 잘 섭취해온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식생활의 서구화라고 하죠. 아이들은 편의점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비빔밥을 먹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직장인들은 바빠서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육류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됐죠. 그래서 성인 기준으로 식이섬유가 하루에 25g에서 30g 정도가 들어와야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5g에서 30g을 채울 수 있는 성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나는 과연 나의 식생활에서 식이섬유를 얼마나 먹었는가?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에는 토스트, 햄버거, 저녁에는 회식한다고 육류, 또 아유, 전 소리가 안 나네요. 나가면 술 한 잔.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따로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장을 위해서 식이섬유 보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닝락은 가장 큰 성분을 차지하는 것이 질경이 씨 껍질입니다. 차전자피라고 하는 건데요. 질경이 씨의 그 씨를 싸고 있는 껍질 부분이 주 원료입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100% 식이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은 최고의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양파, 또 오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는 식이섬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함초, 꽃잎, 현미, 이런 것들은 불용성 식이섬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이섬유가 잘 들어왔을 때 건강한 변이 됩니다. 맞아요. 고객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변 보는 건 어떠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잘 봐요, 잘 봐요. 나 하루에도 2번, 3번도 보고 아침에 맨날 보고 좋아요, 좋아요 막 그러셔요. 맞아요. 약간 그 변 얘기를 하는 걸 터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면은 모양이 구렁이 같겠네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모양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변은 사실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 횟수도 중요하지만 변의 형태나 모양, 그리고 그거를 배출하는 시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잘 봐 하시는 분들도 모양이 없거나 아니면 변을 보는 시간이 20분, 30분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시고요. 변을 보고 닦았을 때 13번, 4번, 5번 닦아도 계속 묻어나는 변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변은 결코 건강한 변이 아니다. 맞아요. 당신은 변을 잘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구렁이를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침에 구렁이를 보는가? 구렁이를 보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맞아요. 네, 뱀이라도 보면 다행이죠, 요즘 같은 때는. 건강한 변은 다들 아시다시피 황금색입니다. 아이들의 예쁜 변. 어떤 부모님은 찍어 먹어도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황금색 변이 좋은 변. 그리고 한 분에 고통을 주지 않는 변이 좋은 변입니다. 부드럽고 길게 쑥. 네가 언제 나왔니? 이런 변이 좋은 변이거든요. 그리고 물에 뜬다. 이거는 정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예전에 어른들이 똥구멍이 찢어지고 가난했다 하는 시절에 가능했던 얘기예요. 칡뿌리 캐먹고 뭔지 모르지만 나무뿌리 캐먹고 하던 시절에는 똥이 떴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요즘같이 기름기를 많이 먹는 때는 물에 뜨는 변을 정말 보기 힘들다. 산삼만큼 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물에 뜨는 변을 모닝락을 드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 후에 24시간 이내에 배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비의 전조가 보이는 겁니다. 하루, 이틀. 나는 뭐 이틀 만에 싸도 시원하게 봐. 이러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변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변비가 걸리면 굉장히 괴롭죠. 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24시간 내에 맞다. 내가 어제 표고버섯을 먹었지? 이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음식물을 보면서, 그 변을 보면서. 자, 이상이 있는 변은 혈변, 피가 섞인 변을 말합니다. 피가 섞이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실 것은 없는 게 맑은 피, 깨끗한 피가 같이 섞여 있다면 치질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피의 색깔이 굉장히 거무튀튀해지거나 까매지거나 할 때는 몸에 어떤 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정기검진을 안 받으셨다면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색변은 아이들도 잘 보기도 하고 또 엽채소류, 상추나 깻잎이나 부추나 이런 걸 많이 드셨을 때 보시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녹색변을 계속 본다는 것은 담즙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도 걱정이지만 너무 묽은 변, 그리고 식사를 하자마자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변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뜨는 변, 지방을 너무 과하게 드시거나 식이섬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을 흡착한다고. 식이섬유를 드시지 않는 겁니다. 지방을 흡착할 걸레가 장 속에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그런 분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수분이 없고 딱딱한 변은 변비입니다. 우리 장 속에 얘를 밀어내야지 직장에 일정 수위가 차면, 우리 댐 일정 수위 차면 방류하듯이 직장에도 일정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 변이 차야지만 직장이 변 찼다, 항문 열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음식량을 너무 적게 드시거나,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변비가 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음식량을 너무 적게 드시거나 식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모닝락, 식이섬유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한 변, 바나나 같은 변입니다. 오늘 바나나 같은 변을 보셨나요? 이상이 있는 변, 토끼똥이라고 하죠. 염소똥이라고도 하고 대표적인 이상이 있는 변입니다. 오늘 토끼처럼 하셨나요? 본인의 변을 안 보셨다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변,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변을 보고 나는 변 보는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셔도 식이섬유를 드시고 나면 이런 세상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장명아 사장님이 제가 처음에 이제 모닝락을 추천드렸을 때 나는 변 잘 본다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닝락을 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막 모닝락 전도사가 되셨어요. 맞아요. 나는 내가 내 변이 잘 보는 줄 아셨대요. 근데 모닝락을 먹고 나니까 이게 바로 잘 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시면 식이섬유 부족은 아닌가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식이섬유의 짝꿍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고요. 전생 전전생에도 계속 부부의 연을 이었을 정도로 인연이 깊은 아이들입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